아날로그 방식에서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그 움직이는 수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하는 방식을 했을 때 지금 여기 온미미객 시트에다가 그 움직인 양만큼 표시를 해서 그 거리를 재가지고 그 거리만큼 한 단계를 하고 그 한 단계를 한 거를 다시 복제 모형을 떠서 1단계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조금 더 움직여서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그래서 복제 모형을 계속 떴었어요. 왁스로 움직이고 나서 복제 모형을 뜨고 또 왁스로 한 단계 움직이고 나서 복제 모형을 떠서 복제 모형을 지금 3D 프린트에서 1단계에서 뭐 5단계면 5단계까지 나와 있는 그걸 다 복제 모형을 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 교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라비알이나 링걸 쪽으로 움직이면 그렇게 시팅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얘가 로테이션이 되거나 아니면 뭐 토크가 많이 크거나 이렇게 라비얼 쪽으로 많이 티핑이 돼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수치가 정상적으로 한 0.4에서 0.3mm 정도가 움직이면 시팅이 액션이 되는 만큼 원활하게 시팅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토크가 크거나 로테이션이 크면 그 수치보다 넘어가게 되면 시팅이 안 돼요. 특히 견치 같은 경우에는 견치 그 팁이 커스프가 위는 인사이드 팁이 계산처럼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솟구쳐 있는 경우에는 이 팁이 조금만 움직여도 시팅이 그게 딱 걸려갖고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런 수치들이 다 적용이 돼 있어서 사실 그 디지털 상에서도 뭐 얼마로 매뉴얼을 움직여라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디지털 상에서는 그냥 단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양을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도 수치를 약간 조절하거든요. 셋업을 하고 나서 모델 빌드가 들어가가지고 그걸 단계로 나오면 한 10단계 나오면 보통 7단계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여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디지털상은 그냥 뭐 4D 같은 경우에도 원장님이 만들었으니까 그걸 단계를 줄여서 기본 수가를 조금 줄인다는 그런 개념은 전혀 없어서 단계가 많이 나오는 그런 게 약간 디지털은 문제가 있지만 이거는 약간 수치를 손으로 다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수치 로테이션이나 아니면 이런 개념을 생각을 우리가 오늘 세미나를 해서 개념을 조금 알면은 그 단계를 줄이거나 아니면 공학 내에 시팅을 했을 때 조금 크거나 작은 수치로도 시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렇게 지하를 움직여서 하는 걸 디지털 상에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그냥 마우스만 움직여서 셋업이 가능하다. 그런 개념이고 지금 과정이 처음에 지금 모델을 받아서 저렇게 지하 장축 방향으로 지하를 전부 마킹을 하거든요. 지하. 근데 실질적으로 디지털도 그렇고 아날로그도 그렇고 그 진행 과정 중에 굉장히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모델을 보면은 그냥 지하 장축 방향으로 쭉쭉 꺾고 인사이저 교환면에서 봤을 때 인사이저 라인을 쭉 아치 라인을 만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모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하가 만일에 너무 진행되는 중에 안 되는 경우에는 세팔로 사진을 받아서 루트가 지금 치관에서는 저렇게 치관은 서 있지만 루트가 어떤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셋업을 하는 게 굉장한 가이드가 돼요. 그래서 일단은 모델만 받은 상태에서는 저렇게 장축 방향으로 쭉 선을 그어요. 움직여야 되는 지하. 2번에서 2번까지 움직이면 한 3번까지 저렇게 마킹을 해요. 나중에도 저 마킹한 저 과정이 디지털 과정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은 장축 방향에서 전체적인 그 지하에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리코딩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장축 방향은 이렇게 되고 인사이저 라인은 이렇게 되고 선으로 다 그어요. 그 다음에 지금 중앙에 두 번째 밑에 위에서 두 번째 그림에 보면 여기 이 그림에 보면 중앙에 선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중앙에 선을 걷는 거는 지하를 움직였을 때 인사이저적으로 악화되는 거나 중출되는 범위나 그 다음에 다시 재위치를 시켰을 때 옆에 있는 인접치와의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연결되는 선을 긋거든요. 이 연결되는 선을 그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움직이고자 하는 그 지하의 인접치까지 쭉 연결해서 라인을 그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디스킹을 해서 먼저 전체적인 지하를
움직여야 되는 치아만큼 베이스 부분을 톱으로든 아니면 디스킹을 하든 그 부분을 삭제를 해서 치아 하나를 이렇게 단 하나를 다 분리하거든요. 분리를 해서 지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모델까지거든요. 그럼 전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될 거냐면 아날로그 방식이 첫 번째 그림처럼 디프레이션을 떠서 그 다음에 작은 모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치아의 그 기록을 하는 거죠. 어떤 방향으로 장축 방향 어떤 방향인지 아치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제가 지금 처음에 아날로그 방식을 시작할 때 그 수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좀 작업을 할 때 이만큼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그림과 여기 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3D로 가기 전에 2G라고 해서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컴퓨터상에서 서로 겹쳐가지고 그래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사이에 어떤 단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단계가 제가 그 기구를 사려고 했는데 그게 2천만 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구를 살까 말까 하는 고민 중에 한 석 달 뒤인가 디지털이 바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걸 샀으면은 뭐 엄청 후회했겠죠. 근데 원장님이 다행히 원장님 조금 기공물을 좀 많이 생기면 제가 이거 한번 사볼게요 이랬는데 원장님이 좀 기다려보세요 이래가지고 기다려가지고 그 디지털이 나오는 대로 바로 샀었거든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원장님 물량이 많이 늘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그래서 이렇게 치아의 뭐 토크 상태나 아니면 기울기 상태를 전부 다 기록을 해서 그 컴퓨터상에 사진을 중첩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그릴을 촉정하는 그런 방법이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의 중간 단계가 있었거든요. 기록을 하는 게. 그래서 이때까지 이렇게 쭉쭉쭉 와서 온 게 여기까지예요. 지금. 그럼 여기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투명 교정은 그냥 디지털도 마찬가지지만 쭉쭉쭉 아이콘대로 찍으면 돼요. 자, 찍어서 장축 방향이나 그 치아가 생기는 그 장축 방향을 설정을 하고 우리가 베이스볼을 구강 내에 끼워서 구강 내의 상태가 얼마나 티팅이 되어 있고 그걸 리코딩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콘이 있고 그 다음에 정중 라인을 설정할 수 있는 아이콘대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셋업을 어떻게 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대로 기록을 돼 있는 거는 모델상이나 구강내상에서 그대로 아이콘대로 진행을 하면서 그 상태를 기록만 하면 되는데 셋업이 문제긴 해요. 근데 셋업은 저 같은 경우에는 투명 교정을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많이 하지는 않는데 과하게는 절대로 안 해요. 왜냐면 나중에 맨 마지막에 투명 교정을 이런 케이스에서는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케이스를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저기 맨 위에 오른쪽에 보면은 우리 기공소 아니고 이거는 제가 세미나 갔을 때 따온 그런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장님은 이 기공소 소장님은 투명 교정만 뭐 3D 프린터를 한 뭐 7개? 8대 갖다 놓고 내도록 그것만 하시는 소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미나 받고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고 하긴 했는데 이 출처는 그렇다는 걸 알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지금 디지털로 들어가기 전에 이 지금 모델의 여기에서 이 케이스에서는 셋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를 먼저 그리고 셋업하는 방식이 서로 이렇게 치아가 클라우드인 데서 막혀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셋업을 진행을 해야 그 셋업이 원활하게 되는지를 먼저 아날로그 방식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디지털 방식으로는 아날로그 방식에서 이렇게 했다는 걸 서로 적용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보고 전체적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원래 있는 모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치아의 고유의 그걸 레코딩을 해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마킹을 해서 장축 방향 이런 걸 다 마킹을 해서 그 상태를 유지를 한 다음에 움직이고자 하는 그 치아를 그 상태에서 조금씩 움직여서 그 단계를 아날로그로 했을 때에는 뭐 움직이는 거리가 0.3에서 0.4 로테이션은 0.2 이게 가장 최적하게 안착이 되는 범위거든요. 그 수준으로 해서 조금 해갖고 움직였는데 제가 아날로그로 했었던 그 방식을 일단 한번 보여드리고 실습을 한번 하고 나서 디지털로 넘어가면 아마 이해하기가 하고 습득하기가 쉬울 거예요. 지금
투명 교정 하고 계신 분은 있어요? 없죠? 그럼 내가 때릴 이야기가 나오나 모르겠네.